안녕하세요. 밀리오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산티아고 Q&A 마지막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1탄에서는 정보 위주의 내용을 다뤘다면 이번 2탄에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 더 많이 들어간 Q&A로 구성을 해봤어요. 제가 남은 질문들을 다 2탄으로 몰아넣다 보니까 이거를 분류하기가 꽤 애매했었는데 어쨌든 비슷한 질문끼리 파트 2개로 나눠봤어요. 실전편 및 꿀팁, 포기 및 느낀 점으로 네이밍을 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인 만큼 제가 이 헤수스 대장간에 샀던 산티아고 목걸이를 오랜만에 차고 영상을 찍어봅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전편 및 꿀팁입니다. 유용한 어플 및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저는 까미노 닌자, 부엔까미노, 왓츠앱, 구글맵 이렇게 4개 어플 깔고 갔었고 그론즈닷컴이라고 알베르게 리뷰 보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추천해드릴게요. 먼저 까미노 닌자는 뭐 일정 짤 때, 그리고 중간에 마을 뭐 있는지, 마을에 숙소가 있는지, 마트가 있는지, 약국이 있는지 이런 거 볼 때 총 거리나 지형, 높이, 내일 얼마나 가파른지 이런 거 볼 때 주로 봤었고, 이 까미노 닌자 어플이 제가 알기로는 이 앱 개발자가 사망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돼서 새로 생긴 길도 많은데 까미노는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걸을 때 보기는 되게 불편했었고, 이제 걸을 때는 부엔카미노라는 어플을 사용했어요. 이거는 이제 새로 생긴 길이라든지 갈림길 이런 게 잘 표시가 돼 있어서 걷는 중에 무조건 봤던 어플입니다. 왓츠앱 어플은 알베르기 예약할 때 무조건 써야 되는 어플이에요. 카카오톡처럼 이제 예약할 때 왓츠앱으로 예약을 많이 하고, 구글맵은 거의 마을 다 와가서 이제 알베르기 찾아갈 때, 알베르기가 이제 산티아고 루트 안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봤었고, 리뷰 볼 때 좋았어요. 구글맵 리뷰 최신순으로 해서 한국인 리뷰 위주로 봐서 많이 참고를 했었었고, 또 어떨 때 썼냐면 이제 총 시간 계산할 때 알베르게에서 알베르게로 찍어보면 걸음수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걷기 도보로 얼마나 걸리는지 보고 꽤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대략 생각해서 아 그럼 내일은 한 이때쯤 출발해야겠다 계산할 때 썼습니다. 마지막 그론즈닷컴은 리뷰가 꽤 정확한 편이라서 그론즈닷컴 들어가면 이제 내 마을 이름 치면 거기 마을에 있는 알베르게 리스트가 쫙 나와요. 클릭하면 좋아요, 싫어요 이거 표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이 초록 색깔 그 개수가 많을수록 좋은 알베르게였었어요. 이거 자주 사용했었고, 예약이 가능한지 여부,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서, 그리고 안에 사진 같은 것도 첨부돼 있고 해서 뭐 안에 대략 어떻게 생겼는지, 주방이 있는지 이런 걸 보기 되게 편했습니다. 추천. 일정 짜는 법. 일정은 제가 가기 전에 대략적으로 짜봤어요. 한 30일 정도 예상을 하고 짜봤었는데 이건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이게 다 엎어져요. 왜냐면 날씨도 계속 변하고 내 컨디션도 변하고 만나는 사람도 변하고 계획한 대로 안 되기도 하고, 이제 일정은 그냥 가서 당일날 혹은 그 전날 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어떻게 짰었냐면 매일 저녁마다 짰었는데 그냥 까미노 닌자 어플 켜가지고 내가 지금 묵고 있는 마을 눌러요. 그리고 도착지 선택할 때 마을 옆에 체크 표시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대략적으로 그게 체크 표시된 게 공식 루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일정을 짰어요. 대강 짜놓고 그 다음날 걸으면서 조금 수정을 했었었고, 그리고 일정을 짤 때 내일 어디까지 갈지를 정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힘들었었는데 그걸 안 정하는 게 더 힘든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이 가다 보면 생길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자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하면은 알베르게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루트 중에 20km에도 마을이 있고 21km에도 마을이 있고 24km에도 마을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마을 알베르게 리스트 그론스닷컴으로 쭉 보고 평이 제일 괜찮고 예약이 가능한 알베르게가 있으면 오케이 거기까지 가겠다라고 일정을 짜는 거고, 나는 인프라가 제일 중요하다. 나는 이제 마트가 좀 있는 마을이면 좋겠고 큰 마을을 가야겠다 하는 사람은 까미노 닌자 어플 보면 그 아이콘이 많은 게 있어요. 그럴수록 대도시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위주로 보고 큰 도시에 자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날 그 다가왔을 때 짜는 게 제일 저는 속이 편하고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구든 일정이 와장창 무너지는 상황이 생길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세요. 일정이 혹시 틀어지더라도 그게 그냥 술래길인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한 곳에 안 멈추는 것도 엄청 재밌더라고요. 재밌는 순간이었고 그것도 술래길의 낭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기하게 이렇게 일정을 다 제각각 짜잖아요. 누구는 여기서 연박을 하고 누구는 막 내일 이만큼 가고 누구는 내일 조금만 가고 이렇게 해도 결국 종점에서 만난다는 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해진 일정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에 묶여있지 마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하루에 몇 킬로 걸었나요? 저는 계산해보니까 총 25.7km 정도 걸었어요, 하루에. 근데 이제 제일 많이 걸은 날이 39km. 오세브레이로에서 사리아까지 쭉
이틀치를 뛰어넘었었던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제일 짧은 길로 가서 39km밖에 안 걸렸었어요. 그리고 할만했습니다. 39km. 그리고 가장 적게 걸은 날은 14.9km예요. 팔라스 데 레이에서 멜리데 갈 때. 이때는 진짜 행복했어요. 이때는 막 9시인가 10시에 나와가지고 거의 2시 이때 도착했으니까 하루에 거의 한 5시간밖에 안 걸은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여유로웠었고 오늘 어차피 조금밖에 안 걸은 날이니까 그냥 쉬는 날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키로수도 중요한데 지형도 되게 중요해요. 생장에서 론세스까지 그 까미노 닌자 어플상으로는 24km인가? 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엄청 힘들잖아요. 산 하나를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까미노 닌자 어플에서 이 높이 표시 지형 누르면 경사도가 나와요. 그래서 막 갑자기 경사도 확 높아지는 구간이면은 이게 길이는 아무리 짧더라도 뭐 이게 한 4km밖에 안 되더라도 엄청 빡센 구간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산을 하나 타야 되는 거니까 잘 보고 걸으시길 바랍니다. 생장 도착한 날 첫날에 해야 할 일. 일단 저는 55번 알베르게 그 유명한 알베르게에 묵었는데 55번 알베르게가 제일 끝 쪽에 있어요. 그래서 쭉 사람들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생장 사무실 지나쳐서 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끝에 55번이라고 그 번지수 적혀 있는데 앞에 가방 세워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권이랑 현금 챙겨가지고 슬레저 사무실 가서 줄 서서 크리덴셜 발급받으면 됩니다. 짜잔, 이게 제 크리덴셜인데요. 오, 멋있죠. 순례자 증명서도 받았는데 이거는 한 번도 열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더 소중해요. 이 크리덴셜이 없으면 알베르게 체크인이 안 돼요. 그래서 선착순 안에 들어는 가야 되니까 줄 먼저 세워두고 순례자 사무실 가서 크리덴셜을 받는 게 국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55번 알베르게를 굳이 자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가격이 엄청 싸거나 엄청 시설이 좋거나 이런 게 아닌데 다들 55번에 묵으니까 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예약이 가능한 알베르게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는데 예약을 할 수 있으면 예약을 하고 오는 걸 훨씬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야간 기차를 타고 오전에 도착했기 때문에 엄청 여유롭게 55번 알베르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떼제베를 타고 오시거나 바이온에서 1박 하고 점심 먹고 넘어오면 오후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알베르게가 풀일 수도 있는 그 조급함 마음을 가지고 생장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55번 알베르게가 제 순례길 통틀어서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유명한 생장 시작점인데도 그 화장실에 층마다 2개인가 밖에 없었었고 화장실 안에 샤워실 안에 막 거미줄 쳐져 있었고 뭐 침대도 그렇게 좋은 침대도 아니었고 그랬습니다. 덧붙여서 이 크리덴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엄청 칸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카페 갈 때마다 그냥 세요가 보이면 세요다 하고 찍었었는데 이거 갈수록 모자라는 거예요, 칸이. 그래서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하루에 하나씩 알베르게 체크인할 때만 찍거나 도장 디자인 보고 예쁜 도장만 찍었습니다. 하루에 2개 이상은 찍어야 뭐 완주자 증명서를 준다 이런 썰이 있었는데 저는 거의 중후반부부터 하나씩만 찍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까먹고 못 찍었던 날도 있어요. 그랬는데도 받는 데는 아무 지장 없었습니다. 어차피 생장에서 걸으면 이거 다 채우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도장 찍는 게 재밌다면 이거 크리덴셜 중간에 한 번 더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성당 이런 데 가면 준대요. 거기서 또 발급받아서 2개 들고 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첫째 날 피레네 산맥 한 번에 넘을만 했는지 네, 넘을만 했어요. 이게 첫날이라 긴장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빡센 산도 아니었었고 일단 풍경이 너무 예뻐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힘들진 않았었어요. 한국에서 그냥 산 한 번에 탈 수 있다 하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동키를 보냈기 때문에 가방이 엄청 가벼웠어서 더 걸을만 했을 수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대부분 그냥 2시, 3시 안에 들어오는 것 같고 날씨가 안 좋다면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웬만하면 한 번에 넘는 거에 무리 없을 것 같고 뭐 나이대를 떠나서 오리손 산장도 물어봐 주셨는데 오리손 산장이 생장에서 한 2시간, 3시간 걸어가면 있는 중간 산장이에요. 거기에 묵고 그 다음날 출발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다면 추천입니다. 왜냐면 오리손 알베르게가 예약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예약에 성공하셨으면은 추천이고 아니라고 해도 무리는 없었다. 동키 안 보낸 이유. 일단 저는 순례길 중에서 동키를 딱 2번 보냈는데 피레네 산맥 넘는 첫날이랑 폰세바돈에서 폰페라다 넘어가는 날. 그 2개가 제일 난이도가 빡센 날이라서 이렇게 보냈었고 안 보낸 이유는 일단 초반에는 동키를 안 보내고 내 짐을 다 메고 걷는 게 진짜 순례지. 그게 찐 순례자지라는 생각에 안 보내고 싶었었고 그러니까 다 메고 내가 감당하고 걷고 싶었었고 근데 이제 중간에 동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며칠 동안 물집 때문에 엄청 고생하던 날이었었어요. 아, 진짜 나는 왜 물집이 잘 생기는 발이라서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에 이제 절여져 있다가 앞에 가방 없이 걸으시는 순례자 분들을 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얼마나 끝까지 완주하고 싶으면, 저 사람도 얼마나 걷고 싶으면, 포기하고 싶지 않으면 동키를 보내면서까지 저렇게 걸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동키를 보낸 사람이 무겁게 메고 걷고 싶지 않아서 보낸 게 아니라 물집이 생겼거나 아니면 뭐 무릎이 안 좋다던가 몸이 안 좋다던가 그런 이유로 동키를 보내고서라도 걷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딱 들어오면서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내가 그 고행을 하러 이 순례길을 온 게 아니니까 보내야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무리해서 중간에 중단하느니 완주를 하는 게 내 목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그때 바로 폰세바돈에서 본키를 썼었고 한 번 더. 그리고 사실 동키 보내는 게 귀찮아요. 동키를 보내는 것도 굉장히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게 동키로 배낭을 보내버리니까 걸을 때 쓸 가방을 또 따로 싸야 돼요. 비예보가 있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우비도 넣어야 되죠. 물 넣어야 되죠. 저는 이제 물집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물집 생기면 터트릴 뭐 알코올 솜 바늘 뭐 물집 밴드 챙겨야 되죠. 혹시 중간에 생리할까봐 생리대 챙겨야 되죠. 뭐 무릎 보호대 챙겨야 되죠. 이러니까 이 동키를 보내는 게 더 귀찮은 거예요. 막 가방을 다시 싸야 되니까. 그래서 총 2번밖에 이용을 안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동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일단 첫날에는 순례자 사무실 가는 그 라인에 동키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봉투에 뭐 내가 내일 어디까지 보낼지 주소랑 이런 걸 작성을 하고 거기서 결제까지 해요. 그냥 거기서 주는 동키용 받아서 내 가방에 매달고 그 다음날 데스크 앞에 놔두면 가져가서 배송을 해주십니다. 첫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모든 알베르기에 다 동키 그 봉투가 있어요. 앞에 보면. 회사가 2군데 정도 있는데 저는 그 파랑 색깔 동키를 이용했습니다. 뭐 2개 다 가격도 똑같고 서비스 차이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 봉투에 내 이름, 뭐 내 전화번호, 내 이메일 주소, 어디까지 보낼지 알베르게 주소 잘 확인하고 알베르게 주소 적고 그 봉투 안에 현금을 딱 맞춰서 넣어요. 봉투를 봉한 다음에 끈을 가방에 묶어서 내놓으면 됩니다. 동키 할 때 2번밖에 이용 안 했지만 팁이 있다면 저는 배낭 커버를 항상 씌워놨어요. 혹시나 배드버그가 옮겨 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바닥에 나뒹굴까봐 그 레인 커버를 씌워놓고 그 위에 손잡이만 빼서 손잡이 부분에 봉투를 매달아 놨었고 제가 한번 알베르게 제 티셔츠를 두고 온 적이 있어서 그거를 동키 서비스로 받았었어요. 배송을 60km 뒤에 있는 마을에서 배송을 받았어야 됐어요. 구간별로 요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구간 요금을 냈어요. 18유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동키를 보낼 건데 한 30km, 32km 이렇게 간다 하면은 돈이 더 부과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미리 사전에 잘 알아보고 해야 되고 매뉴얼 자체는 동키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동키 서비스 그 앞에 있는 번호로 왓츠앱으로 연락을 해야 돼요. 저는 내일 동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전 알베르게 주소랑 한 번 더 왓츠앱으로 보냈었고 동키 하시는 직원분이 와서 자기 회사 봉투가 걸려있으면 당연히 같이 가져가기는 하겠다마는 뭐 이 알베르게에서 나만 동키를 이용하는데 내가 연락을 안 했으면 이 알베르게까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직원이. 안전을 위해서 꼭 왓츠앱으로 미리 나는 내일 동키 서비스 이용하고 싶다 하고 번역기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하루 일과 및 루틴. 저는 일단 아침에 기상하면 자던 침낭에 모든 제 짐들 다 때려 넣어요. 밤에 충전해놨던 거, 그 알베르기 침대에 걸쳐놨던 빨래들, 뭐 수건, 모든 짐들을 이제 다 그 침낭에 넣고 다 싸서 조용히 나와요. 알베르기에서 다른 사람 자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어두워서 어차피 짐 싸지도 못하거든요. 어둡고 시끄러우니까. 다 싸서 나와서 복도에 와서 정리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크림 바르고 바세린 발에 바세린 바르고 다 옷 준비해서 입고 출발. 걷다가 이제 해가 뜨면 만나는 첫 번째 마을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아침 먹고 그다음에 또 걷다가 괜찮은 바 보이면 거기서 뭐 점심 먹고 목적지 도착하면 이제 알베르게 찾아다녀요. 자리 있는 알베르게 찾으면 거기서 체크인을 하고 체크인 하자마자 전 바로 샤워했어요. 샤워를 하고 이제 걸을 때 입었던 옷을 빨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알베르게 침대 정리하고 제 침낭 싹 깔아 놓으면 끝. 여기까지가 제 순례 루틴이었고 침대 정리하고 나면은 이제 물집 같은 거 처치하고 마사지하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 마을 구경하고 그다음 내일 어디까지 갈지 일정 좀 보고 그다음 핸드폰 충전 헤드랜턴 보조 배터리 다 충전시켜 놓고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똑같이 또 그렇게 했어요.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전 순례길에서 좀 많이 얻은 교훈 중에 하나가 그 반복의 매일매일 똑같은 그 루틴으로 생활하는 게 얼마나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는지에 대한
걸 많이 배웠었어서 난 도착하면 무조건 샤워하고 그 다음에 빨래하고 침대 정리한다 이런 루틴이 나한테 생기니까 그걸 다 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 개운한 거예요.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루틴을 짜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 빨래에 관한 질문. 저는 주로 손빨래를 했어요. 일단 한여름이 아니라서 땀을 많이 안 흘리기도 하고 비 오는 날이 아니면은 빨래할 게 속옷, 양말, 상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소량만 돌리기가 너무 돈 아깝기도 하고 빨래하기가 애매하니까 주로 다 손빨래를 했는데 빨리 손빨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야에 있으면 대야에 물을 받아서 비눗물을 좀 만든 다음에 거기에 빨래할 걸 다 넣고 조물조물조물 해요. 그리고 이제 비누로 세척해야 될 부분 문질러서 세척을 드르륵 하고 헹궈서 한 번 손으로 짜고 제가 습식 수건을 들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습식 수건으로 한 번 더 빨래를 감싸서 짜요. 왜냐면 습식 수건이 물을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하면 약간의 탈수 효과가 나서 그렇게 한 번 더 짠 다음에 널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웬만하면 말랐고 등산 양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덜 마르니까 맨날 이제 가방에 달고 말렸던 편이었고 갈리시아 지방 들어가면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탁기랑 건조기는 무조건 써야 돼요. 필수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손빨래 안 하고 편하게 세탁기 건조기 잘 썼었고 비 오는 날이 아니면 바지랑 바람막이 같은 거는 며칠씩 입었었어요. 술래길 복장. 저는 어떻게 입었냐면 조거 팬츠에 긴팔 기능성 티 입고 그 위에 바람막이 입고 등산 양말 한 겹 신고 등산화 신고 모자 쓰고 헤드랜턴 끼고 이제 뭐 그 햇빛 마스크나 손수건 같은 걸로 이제 얼굴 가리고 스틱 두 개 들고 이렇게 항상 다녔어요. 해 뜨면 헤드랜턴이랑 그 바람막이는 벗어서 허리에 묶고 다녔었고 날씨가 추워지면은 바람막이 안에 경량 패딩 하나 더 껴입었었고 비 오는 날에는 레인 커버 씌우고 그 위로 우비 입고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1탄에서 캡 모자랑 책 모자 비교를 빠뜨렸는데 책 모자랑 캡 모자를 두 개를 고민하다가 결정을 못 하겠어서 그냥 두 개 가져가서 필요 없는 거 하나 버리자 할 생각으로 가져갔는데 결국 끝까지 두 개 다 잘 쓰고 왔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이제 캡 모자가 바람이 불어도 좀 잘 안 펄럭거리고 안 날아가고 시야도 훤하니까 캡 모자는 앞에만 막혀 있잖아요. 훤해서 편했었고 평소에는 이제 햇빛이 양옆에서 막 쬐니까 책모자 위주로 쓰고 다녔습니다. 알베르게 예약해야 할까요? 예약을 해야 할까요?에 대한 답변은 아니요이긴 합니다. 예약을 안 해도 잘 수 있는 곳은 있고 듣다 보면 나만의 알베르게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그 좀 중요하면 알베르게 예약을 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고 그게 더 편한 순례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선 예약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순례길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알베르게를 예약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왜냐면 예약을 하는 게 일단 알베르게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리스트 봐야 되죠. 알베르게 시설 봐야 되죠. 이제 그럼 예약을 하면 예약 왓츠앱으로 메시지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 굉장히 귀찮고 부지런한 일인데 그래서 예약을 안 하고 싶었는데 왜 예약을 했냐 하면 제가 초반에 예약을 안 하고 출발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마음이 너무 쫄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순례길에 완전 초반이기도 했고 팜플로나 공립 알베르게가 선착순인데 그럼 선착순이라는 그 말이 선착순 안에 안 들면 못 잔단 말이잖아요. 그게 너무 저를 쫄이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쫓기듯이 계속 걷고 쉬려고 해도 중간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나를 계속 지나쳐가는 순례자들을 볼 때마다 안 되는데 나 계속 뒤처지네 저 사람들이 나를 제끼고 그 선착순 안에 들어갈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그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래서 예약을 하라고 하는구나 싶었어서 초반까지는 예약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굳이 내가 못 들어갈까봐 막 마음 졸이면서 갈 필요가 없는데 그때는 힘들었었고 이제 팜플로나 이후부터는 루트가 이제 약간 분산돼요. 왜냐면 그 공식 루트라는 게 약간 희미해지기도 하고 연박하고 싶은 사람 연박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분산돼서 알베르게 전쟁이 그렇게 심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예약을 안 하고 걸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일정 짜는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예약을 하는 건 어쨌든 정해버리는 거잖아요. 픽스를 해버리는 거니까 그게 저한테 더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럼 픽스를 하면 그 일정에 내가 맞춰야 되니까 내가 예약을 해버렸으면 거기까지 무조건 가야 되니까 그거에 이제 제가 끌려가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안 했었어요. 걷다가 비는 알베르게 있으면 자리 있는 알베르게 있으면 거기서 자야지 라는 생각으로 뭐 알베르게 자리 없으면 한 마을 더 가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갔었고 그게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리아 이후부터는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관광객들과 순례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약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저도 시컵했던 게 이틀 뒤에 예약을 하는데 다 찬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그때 동행들이랑 급하게 막 알베르게 모든 리스트 다 뒤져가지고 자리 있는데 막 빨리빨리 선점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그만큼 숙소도 많긴 하지만 예약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거고, 알베르게 예약 방법 및 팁. 알베르게는 거의 다 대부분 왓츠앱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뭐 전화로 예약하는 방법도 있고 간혹 가다가 어플로 예약이 되는 알베르게도 있는데 저는 다 왓츠앱으로 예약을 했고 그냥 양식을 하나 만들어 놔요. 저도 번역기로 이렇게 막 저는 당신의 알베르게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제 이름, 체크인하는 날짜, 침대 수, 내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양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날짜만 바꿔서 복붙해서 왓츠앱으로 예약을 했었고 보통 예약은 하루 전날이거나 그 당일날 걷다가 예약을 했습니다. 하루 전날에는 거의 웬만하면 다 됐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팁이 있다면 알베르게가 만약에 풀이다. 예약을 할 수 없다라고 답장이 오면 한번 현장 예약을 노려보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이렇게 잤던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알베르게 풀이래 예약 안 된대 해서 포기한 마음으로 마을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자리가 있는 거예요. 현장 예매 자리를 빼두는 건지 아니면 취소 자리가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현장으로 뚫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알베르게가 일단 돈을 내고 예약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구두로 이렇게 왓츠앱으로 나 예약할게 내 정보만 이렇게 넣어놓는 시스템이라 결제는 현장 가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쇼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나 봐요. 그래서 알베르게 예약을 할 때 뭐 이런 문구도 같이 와요. 뭐 너가 2시 이후에 도착할 것 같으면 뭐 3시 이후, 5시 이후에 도착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연락을 달라. 연락이 오지 않으면 너의 예약은 취소될 것이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이게 다 노쇼 방지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시, 3시 저는 늦게 도착하는 편이었으니까 그때쯤 4, 5시쯤 도착하면 이미 취소될 사람 다 취소됐고 자리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다음 알베르게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 알베르게 고를 때 저는 이제 그론즈닷컴의 좋아요, 싫어요를 가장 중심으로 보고 고르긴 했는데 이 기준이 후반부로 갈수록 어떻게 변하냐면 자리 있는 곳이 되어버려요. 뭐 예약을 안 하고 다니는 경우도 많았고 순례자들도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자리 있으면 땡큐인 거예요. 잘 곳이 있으면. 그래서 오늘 방이 있었을 때 방 있는 곳이 그냥 저의 기준이 되어버렸고 이제 선택지가 있을 때 내가 알베르게 선택할 수 있었을 때의 기준은 뭐였냐면 저는 이제 손빨래를 했으니까 손빨래를 할 만한 시설이 있는지 아니면 뭐 빨래를 널 만한 마당이 있는지 이런 거 체크했었었고 그다음에 비 오는 날이다 하면 비 오는 날에 건조기 세탁기 있는지가 제일 중요했었었고 왜냐면 옷을 말려야 되니까 다음날 입을 옷을 빨래를 했어야 됐어서 그다음에 동행들이랑 같이 저녁 먹기로 한 날이거나 아니면 뭐 내가 라면을 끓여 먹고 싶다 하는 날은 그날 가는 알베르게에 부엌이 있는지 없는지 불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화장실이 방 안에 있는 곳을 피했었어요. 제가 한번 화장실이 방 안에 있는 알베르게에서 잔 적이 있는데 잘 때 계속 그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그 화장실의 냄새가. 너무 불쾌했었었고 그리고 내가 화장실에 갈 때도 되게 민망한 거예요. 방 안에 있으니까 다 자고 있는데 그 소리 들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방 안에 있는 곳은 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지친 날, 너무 혼자 있고 싶은 날에는 최대한 인적이 드문 마을로 갔어요.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마을이자 커뮤니티 디너가 없는 마을 이런 거 보고 골랐던 것 같아요. 영어로도 말하기 싫다,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다 한 날은 커뮤니티 디너까지 없는 곳으로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베르게 분실 및 도난, 코골이. 알베르게에 신발이랑 스틱을 못 들고 가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밖에 놔두니까 혹시 분실하면 어쩌지? 비슷한 게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걸 가져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저도 있었었어요. 그래서 등산 스틱이 제게 있으면 그거를 등산 장갑으로 하나에 묶어가지고 제 거인 걸 표시를 해놨었고 아니면 아예 등산 스틱을 접어서 등산 스틱 가방에 넣어서 제 신발 위에 같이 올려놨어요. 그러면 내 등산 스틱, 내 신발인 게 딱 표시가 되니까 그렇게 표시를 했었었고 근데 섞이거나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도난 같은 경우도 카톡방에서 오픈 카톡방에서 한번 도난에 관한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보지도 못했고 제가 겪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단 절대라는 건 없으니까 항상 저도 이제 여권, 현금, 카드는 샤워할 때도 들고 들어갔었었고 알베르게 사물함 있는 곳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사물함이 있으면 좀 귀찮더라도 항상 제가 들고 간 자물쇠로 항상 잠그고 다닌다던가 침낭 같은데 안에 놔두고 이랬었어요. 혹시나 이렇게 견물생심이라고 안 보이게 안에 놔두고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여권 가방을 본가에 두고 왔는데 이 귀중품들 다 한 가방에 모아서 이걸 샤워할 때도 지퍼백 같은 데나 비닐봉지에 넣고 그 샤워 가방 안에 넣어서 샤워하고 나오고 이랬습니다. 코골이 같은 거 알베르게 잠은 잘 잤는지
전 잘 잤어요. 원래도 잠을 잘 자는 편이긴 한데 저도 이제 자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뭐 코골이를 너무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침대가 삐걱거리거나 뭐 애정행각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비 와서 냄새가 심하거나 하면 저도 짜증이 나죠. 잠을 못 자니까. 근데 이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룻밤일 뿐이라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최악의 알베르게가 푸엔타라 레이나에서 잤던 공립 알베르게였는데 이때 제가 거의 꼴찌로 들어왔어서 제일 안 좋은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스페인은 특이하게 알베르게에 방충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문을 열어두니까 이제 안에가 밝으니까 막 나방 이런 게 다 들어와서 벌레들이 막 천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2층 침대니까 내 눈앞에 막 벌레들이 막 따닥따닥거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너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이거 뭐 어떻게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뭐 또 나가서 잘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 침낭을 머리 끝까지 써가지고 지퍼로 이렇게 숨쉴 구멍 막 열어놓고 이렇게 잤었어요. 거의 못 잤죠. 뜬 눈으로 나를 지새웠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다음날도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의 고생이 내일의 아주 큰 비교군이 되어서 내일의 어떤 알베르게를 가도 여기보단 좋을 거니까 너무 최악의 그걸 경험하더라도 그게 막 일주일 내내 그런 사람들과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참 웃긴 게 이 밤새 나를 짜증나게 했던 사람인데 내일 아침에 걷다 보면 너무 막 반갑게 인사를 해주거나 어쨌든 같은 순례자잖아요. 길 위에서 보면 또 되게 좋은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얼굴 붉혀서 좋을 게 없다. 그냥 그리고 내가 그 방해자 민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도 자다가 코 골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 30일 내내 다 이 잠자리가 불편하진 않을 거니까 그냥 자다 보면 적응이 되었습니다. 추천 알베르게 및 순례길 맛집. 일단 추천 알베르게는 제가 그 영상마다 어디에서 잤는지 알베르게랑 맛집 같은 건 링크 다 달아놨어요. 더보기란 보면 그거 보셔도 되고 영상에 제가 나름의 별점도 표시를 해놨었는데 4개짜리는 무조건 강추였던 알베르게에만 4개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1등은 알베르게 바이드루즈 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카스틸델 가도에 있는 마을의 사립 알베르게예요. 근데 여기가 부부분이 운영하시는 가정집에 있는 알베르게 느낌인데 그 알베르게 공간 하나하나가 다 손때가 묻어있다. 다 이렇게 정성이 들어간 공간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었어요. 화장실도 너무 잘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고 매트리스도 되게 단단하고 좋았었고 그냥 잠깐 내가 그 가정집에 자는 느낌? 그리고 그 주인분들도 다 거기서 주무시거든요. 그리고 커뮤니티 식사도 너무 좋았었고 다 너무 맛있게 잘 해주셨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마을에 그 알베르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란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복작복작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잠시 그 맨날 마주치던 순례자들에게서 벗어나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서 여기 추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베르게 레오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스페인 하숙 찍었던 그 마을에서 잤던 알베르게인데 저는 그 같이 갔던 동행 4명이랑 단독 룸 한 방을 써서 훨씬 더 좋았던 것 같고 이 알베르게 스태프분도 엄청 친절하시고 시설도 괜찮았었고 굉장히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알베르게 레오. 여긴 예약하기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사리아 이후 알베르게는 웬만하면 다 좋았어요. 웬만큼 안 좋은데 가도 기본값은 해서. 그리고 순례길 맛집. 일단 첫 번째는 에센셜 커피하우스예요. 여기가 모두가 만점을 줬던 평점이라 너무 신기해서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일단 엄청 한국 카페 같았고 커피 맛있었고 너무 친절해 하셨고 깨끗했고 걷다가 영업시간 잘 보고 맞춰서 여기 한번 들려보시는 거 추천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티아고 도착한 날 먹었던 포르타 데 산티아고의 치즈케이크였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직도 생각나요. 아직도 먹고 싶고 한국에서도 이만큼 맛있는 치즈케이크를 못 발견했었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진짜 포장해오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추천 숙소와 맛집에 대해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나한테는 좋아도 누군가한테는 안 좋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베르게 고를 때 그 그론스닷컴 후기 보고 골랐다고 했잖아요. 맛집도 구글맵 그 평점 보고 고르고 근데 좋다고 해서 어렵게 갔는데 좋다고 해서 어렵게 예약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좋은 거를 내가 못 누리고 있을 때도 있었고 예를 들면 뭐 수영장 있대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수영장 있는 데를 예약했는데 너무 추워서 수영장커녕 뭐 발도 안 담갔었고 너무 늦게 도착해서 그 풍경을 다 못 누렸던 적도 있었었고 뭐 누구는 이게 좋았다고 하는데 내가 갔을 땐 별론 거예요. 이 추천한 데를 갔을 때보다 내가 기대하고 갔던 곳보다 예상치 못하게 들어갔던 알베르게, 예상치 못하게 우연히 갔던 곳이 더 좋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나름 꼽아보긴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한테 좋았던 숙소나 여러분들한테 맛있었던 맛집은 또 다를 거예요. 라는 밑밥을 깔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후기와 느낀 점 편입니다. 제가 산티아고를 가게 된 이유, 왜 하필 산티아고인지. 일단 저는 순례를 하고자 간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런 천주교적인 마음으로 간 순례자는 아니었지만 몇 년 전에 우연히 그 순례길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유튜브였던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이제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완전 반해버린 거죠. 그 순례길이라는 어떤 여정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게 환상을 키우기 시작해요. 막 외국인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막 가면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내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막 완전히 빠져버려서 도서관 가가지고 산티아고 관련 책들 전부 다 읽어보고 막 영상이란 영상 다 찾아보고 막 블로그 찾아보고 이렇게 한참 빠져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기도 했었고 바람으로만 지나갔었어요. 언젠간 가야겠다 하는 꿈으로 품고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퇴사를 하게 됐죠. 퇴사하면서 시간이 생겨버린 거예요. 순례길에 가려면 한 달이 넘는 시간을 빼야 되는데 그걸 백수일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나 백수인 기간을 이 특권을 누려보자 하면서 갑자기 한 달 만에 결정을 해서 비행기표 끊고 급하게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례길에 올때 그냥 다 버려버리고 싶었어요. 제 뭐 욕심, 제가 잘 살고 싶은 마음, 뭐 좋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 벌고 싶은 마음, 이런 그 욕심들을 다 버려버리자. 오케이, 이 속세를 다 벗어버리고 오자. 이런 마음으로 왔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순례길을 선택한 것 같아요. 30일간 갈 수 있는 여행지가 정말 많은데 굳이 이 순례길로 이 모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퇴사를 했거나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았어요. 특히나 저 또래의 사람들을 보면은 네,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도 여기 왜 왔니?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약간 스몰 토크 주제예요, 그게. 그래서 처음에는 대답을 위한 대답을 만든 게 첫 번째, 나는 퇴사를 했고 퇴사를 해서 시간이 많아졌어. 두 번째는 내 꿈을 찾고 싶어서 왔어.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찾고 싶어서 왔어. 이렇게 대답을 하고 다녔었는데 제가 걷다가 어떤 크로아티아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랑 그냥 막 걸으면서 대화하다 갑자기 띵 하면서 문장으로 정리가 된 게 나는 내 배우라는 꿈을 계속할 용기를 얻고 싶어서 왔나 봐.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순례길을 걸으면서 혼자 걸으니까 내가 선택해야 될 것 투성인 거예요. 내가 오늘 어디까지 갈지, 내 숙소를 어디에서 잘지, 오늘 저녁은 뭐 먹을지 걷다가 갈림길이 뭐 두 군데 세 군데 나왔으면 그중에 내가 한 개를 선택해서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배우를 하고 말고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한다라는 선택에 책임질 용기를 갖고 싶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너 여기에 왜 왔니? 하면 나는 커리지 용기를 얻기 위해서 왔어. 내 꿈을 계속할. 이렇게 대답을 하고 다녔습니다. 왜 프랑스 루트를 선택했는지 프랑스 루트가 제일 유명해서였어요. 전 혼자 가기도 했었고 무서우니까 제일 사람이 많이 다니고 유명하고 정보가 가장 많은 길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루트를 했었고 그 포르투갈 길도 잠깐 생각했었어요. 포르투갈 길은 조금 더 일정이 짧기도 하고 바닷가를 보면서 걸을 수 있대요. 그래서 우와 거기도 가볼까 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개들이 많대요. 들개들이 많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마음 접었어요. 전 개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바로 마음을 접고 프랑스 루트로 갔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이에요. 프랑스 루트. 주변 사람들의 반대는 없었는지 있었죠. 저희 부모님이 반대했었어요.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 엄마는 엄청 오랜 꿈이 세계 일주예요. 그래서 내심 응원해주는 것 같았고, 거기 뭐 위험한데, 막 혼자 가겠나, 막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긴 했지만, 나름 이제 뭔가 부러워하고 응원해주는 편이었었고, 아빠는 그런 책이나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들은 다 어쨌든 된 거고 거기는 다 좋은 것만 써졌기 때문에 그게 다 환상이지 뭐 가면 다 그 고행이야 고행 이러면서 힘든 길일 거다 이렇게 걱정을 했었었죠. 반대하고 엄청 걱정하시기도 했었고 근데 뭐 제가 가겠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반대는 있었지만 뭐 그게 막 저를 못 가게 할 정도의 반대는 아니었었고 그리고
어쨌든 술래길이란 게 많이 유명해졌으니까 오지라는 느낌은 없었어서 잘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엄청 응원해줬어요.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네, 완전 괜찮습니다. 혼자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고 혼자 와도 완전히 혼자 걷는 게 더 어려워요. 어쨌든 한국인도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혼자여야 좀 자유롭거든요. 내가 누구랑 같이 오면은 그 새로운 사람 사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 한 팀이 있으니까 뭐 내가 남편이랑 같이 오거나 내가 뭐 친구랑 같이 오거나 하면은 어쨌든 나 한 그룹이 생겨버렸으니까 여기에 또 새로운 그 사람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혼자 다니면 나랑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좀 더 쉽게 말을 걸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이제 걷다가 보면은 같이 걷고 싶지 않을 때가 오잖아요. 아무리 좋아하는 친구여도 이게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만나도 너무너무 피곤한데 이 사람이랑 이틀, 3일 내내 걷다 보면은 힘들어요. 매일 심지어 같이 자기까지, 같이 먹고 같이 자기까지 하니까 혼자 쉬고 싶을 때 저는 혼자 오는 거 완전 추천이고 혼자 와도 뭔가 딱히 위험하거나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질문으로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들깨 및 치안 위험 요소였는데 근데 제가 혼자 왔어서 아침에 출발할 때 되게 무서웠었어요. 되게 어둡고 숲길에서 출발을 하면 그냥 견뎌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아침의 무서움을. 그래서 동행 오빠한테 아침에만 같이 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었었고 아니면은 조금 서둘러서 걸어서 앞에 있는 사람 헤드랜턴 보이면 그 앞에 있는 사람 쫓아서 그 무리랑 같이 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깨는 진짜 이 들깨로만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인데 1시간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개를 엄청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엄청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키운 강아지든 큰 개든 풀려있든 묶여있든 일단 내가 실물로 보면 몸이 이렇게 얼어버려요. 엄청 긴장 상태가 되고 약간의 패닉 상태가 되는데 무서워하는 티를 안 내려고 엄청 정신줄을 잡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술래길에 풀려있는 개들, 양치기 개들이 엄청 많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또 너무 공포인 거예요. 술래길을 가기를 주저할 만큼의 큰 장애물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막 들개들이 많진 않았다. 막 저한테 위협적으로 짖으면서 쫓아오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어요. 완전히 제가 길 위에 혼자 있을 때 마주쳤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 멀리서부터 보일 때부터 일단 스틱 2개 딱 잡고 이 스틱에만 의지하면서 걸었어요. 나는 지금 굉장히 피곤한 순례자고 나는 지금 내 갈 길 가기도 바빠 막 이런 주문을 걸으면서 막 스틱 소리 탕탕 내면서 나도 너를 공격할 마음이 없고 난 언제든지 너가 달려들면 내가 이길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막 스틱 쾅쾅쾅쾅 짚고 걸었었고 결과적으로 위험했던 상황은 없었습니다. 뭐 밤에 숲길 걸을 때도 괜히 뭐 이렇게 새 날아다니거나 아니면 이상한 소리 들리면 막 곰이나 이런 동물들이 나올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걸었냐면 저는 이제 유튜브 찍으니까 유튜브 찍는 척하면서 사람 소리 내고 누구랑 여러 명이 걷고 있다 난 사람이 지나간다 이런 티를 내면서 뭐 통화하는 척을 하거나 영상을 찍거나 했었었고 스틱도 이제 쾅쾅쾅쾅 집으면서 여기 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티냈어요. 왜냐면 걔네들도 걔네들 사는 지역일 텐데 나 때문에 놀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괜히 자기들 놀래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막 알리면서 다녔습니다. 난 지나갑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 사람에 관한 치안은 저는 안전하다고 느끼긴 했는데 같이 걸었던 사람 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피리네 산맥 넘을 때 앞뒤로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숲길에서 올라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냈대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막 뛰어내려왔다 이런 썰도 들었었고 인적이 드문 숲속길을 지나가는데 순례자 아닌 것 같은 사람이 가방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이제 앞뒤로 사람이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 길에 나 혼자 있었으면 나한테 뭔가 말을 걸거나 해코지를 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들었었어요. 저는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에 가시면 웬만하면은 조금만 빨리 걷거나 조금만 기다리면 항상 사람이 앞뒤로 있었기 때문에 뭐 엄청 위험하다고는 못 느꼈습니다. 다음, 육체적으로 힘든 구간, 정신적으로 힘든 구간.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구간은 처음 물집 생겼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르고스 가는 날. 이제 처음 물집이 생겨봤죠. 근데 물집 잡힌 상태에서 어떻게든 길 위에서 그냥 중간에 잘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내 마을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발이 닿을 때마다 아프니까 쩔뚝쩔뚝 힘들게 걸어갔던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그 부르고스 가는 날도 앞에 4km인가? 도착 그 호스텔까지 4km를 남겨두고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발이 물집이 하나 더 생겼나 뭐 어떻게 고름이 찼나 모르겠지만 너무 아파서 이 샌들을 갈아 신어도 아프고
이상하게 걷다 보니까 막 뒤꿈치까지 아프고 막 발목 아프고 무릎 점점 아파오고 심지어 이제 눈앞에 내 목적지가 보이니까 사람이 더 미치겠는 거예요. 구글맵 상으로는 15분이면 도착을 한다는데 나는 왜 1시간째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지? 라는 현타도 오고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힘들었던 구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물집과 관계없이 길 자체가 힘들었던 때는 오세브레이로 갈 때였어요. 오세브레이로 갈 때가 이제 마지막 구간 몇 킬로가 급경사로 올라가는 곳이었는데 와 진짜 올라가도 끝이 없어서 와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나 하면서 힘들게 올라갔던 날이었었어요. 그날 이제 엄청 덥기도 했고 습하기도 했고 이랬어서 힘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구간은 메스타 평원의 17km 그 무인 구간이었어요. 이게 17km 동안 중간에 마을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식당도 없고 그런 길이에요. 그냥 쭉 평지만 있는 길인데 이 구간 동안 중간에 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멈출 수 있는 마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정신적으로 엄청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괜히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하지? 근데 주변에 뭐 나무도 없고 풀숲도 없고 화장실을 쓸 만한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하지? 중간에 물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금 정신적으로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화장실 없이 잘 걸었었고 제가 17km 걸을 때 비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덜 뜨겁고 덜 힘들고 중간에 푸드트럭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수기여서 그 푸드트럭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괜찮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번외로 이 순례길 자체가 의외로 돌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물집이 있다 보니까 더 예민하게 느꼈던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발이 건강할 때는 못 느끼고 평지다 하면서 잘 걷는데 이게 물집이 잡힌 순간 전 새끼발가락 요 바닥 뭐 발가락 옆에 엄지발가락 옆에 이런 데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신발에 자꾸 닿이니까 돌이 이렇게 막 지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발이 자꾸 이렇게 뒤틀리면서 막 닿이는 거예요. 신발 옆에가.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순례길은 돌길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이 산에도 다 돌로 이루어져 있고 뭐 그냥 평지도 다 돌로 이루어져 있고 왜 이런 거야? 이러면서 걸었던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동행에 대한 생각인데요. 이 동행이 진짜 소속되고 싶은 마음과 벗어나고 싶은 마음, 혼자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냥 공존해요. 제 마음 속에서. 일단 갈 때부터 저는 막 행복한 기대되는 마음으로 순례길을 간 게 아니고 막 너무 힘들고 막 벗어나고 싶어서 간 길이었어서 그런지 나는 혼자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엄청 강하게 있었거든요. 초반에는. 그래서 첫날 도착하자마자 막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막 서로 말 안 걸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게 나름의 각자 배려였던 것 같아요. 한국인이어도 혹시 저 사람 불편해할까봐 한국인이세요라는 말도 안 했었고 첫날부터 어떻게 만났거든요. 한국인 두 분, 제 또래인 한국인 두 분을 만났는데 두 분 다 이제 그랬던 거였죠. 다 혼자 걷고 싶었고 혹시 혼자 걷고 싶을까봐 얘기를 안 했었었고 동행이랑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이 첫날에 만났던 한국인 중에 한 명이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답니다. 그 정도로 서로 이름도 안 물어보고 나이도 안 물어보고 그렇게 있다가 한참 뒤에 알게 됐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는 걸. 너무 놀랍죠. 엄청 세상이 좁죠.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첫날에는 아예 어떠한 친분을 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었는데 그런 저조차도 외로운 거예요. 엄청 고픈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막 걷다가 한국인 만나면 한국인이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확 친해지기도 하고 누가 같이 밥 먹자고 해주면 너무 고맙고 이랬던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걷다가 동행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제 숙소에서 만났던 사람을 오늘 숙소에서 만나고 내일 숙소에서 또 만나고 이러다 보면 소속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을 한 마을 더 걸어가서 아예 좀 동떨어진 마을에서 혼자 자기도 하고 그것도 그렇게 혼자 있다 보면 또 사람이 그리워지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진짜 엄청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때 그런 생각할 땐 되게 현타 왔었거든요. 아, 내가 순례길을 와도 똑같네. 순례길을 와도 막 이 같이 있는 사람의 기분을 신경 쓰고 같이 있는 사람이 재밌었으면 좋겠어서 막 내가 에너지를 쓰고 있네? 라는 생각이 힘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이후에 만난 동행들과의 시간을 훨씬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연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행은 한 이틀에 한 번씩은 따로 떨어져 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그 거리가 필요하다, 동행도. 배드버그 물린 썰. 네, 제가 배드버그를 물렸답니다, 세상에. 언제 물렸냐 하면 제가 추정하기로는 아마
제가 포르투에서 바르셀로나 넘어갈 때 공항 노숙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제 침낭을 덮고 그냥 그 공항 의자에서 자고 그 침낭을 버리고 왔는데 그때 물렸거나 아니면 바르셀로나 그 도미토리 숙소에서 물리고 이제 발현은 한국 와서 된 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상이 시작됐냐면 이제 한국 도착하고 난 다음 날이었어요. 이제 이미 짐도 다 풀었는데 종아리에 땡땡 이렇게 점이 두 개가 딱 생긴 거예요. 가려운 점이 목에 물린 것처럼. 이제 초반엔 부정기. 에이 설마 배드버그겠어? 라고 하면서 그럼 만약에 진짜 배드버그였으면 내 가방에 다 옮겨 붙었으면 어떡하지? 완전 멘붕인 거죠. 막 엄청 찾아봤어요. 근데 배드버그 물린 자국은 뭐 일렬로 3개 이상 점이 있고 이게 쭉 이어진다는데 난 아직 점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2개였던 증상이 점 3개가 되고 종아리, 허벅지 안쪽, 배, 목, 여기 턱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는 안 올랐는데 아무튼 배드버그 같은 거예요. 이게 간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막 완전 가방이랑 이런 거 다 건조기로 열로 돌리고 드라이기 뜨거운 바람으로 해서 막 진짜 귀찮아요. 이런 뭐 옷이 있으면 옷 이음새, 주머니 있으면 주머니 안, 가방은 또 얼마나 또 주머니가 많아요. 그 다 하나하나 그 드라이기 열로 다 이렇게 쐬어주고 혹시나라도 알을 까거나 배드버그가 붙어 있을까봐. 아, 그 진짜 그게 난리였습니다. 한 2주 있다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흉터도 오래 간다고 하던데 저는 지금은 다 아예 없어졌었어요. 너무 심하게 안 긁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막 그 증상이 힘들다기보다는 그 배드버그가 번식할 수도 있다라는 붙어왔을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엄청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간지러움도 그냥 기분 나쁘게 가려운 발가락에 모기 물렸을 때 느낌으로 해서 한 번 긁으면 계속 신경 쓰여서 긁게 되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막 엄청 배드버그에 알러지 반응이 크게 오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술래길에서 물렸으면 이런 지점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건조기도 제대로 돼 있는 곳이 없고 헤어드라이기도 안 들고 갔을 테니까 배드버그를 알았을 때 내 짐이고 이거를 다 꺼내서 다 막 뒤집어서 열 확인하고 배드버그 있는지 이렇게 배드버그 뒤처리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길 끝에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지금 많이 흐릿해졌긴 한데 일단 그 도착하기 직전에가 제일 많이 뭉클했던 것 같아요. 성당 도착하기 직전에 그 앞에 식당들에서 순례자들이 지나가면 막 고생했다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환호해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이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의 이름도 뭐 나이도 국적도 모르는데 완전한 타인인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순례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응원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고 울컥했던 것 같아요. 막상 도착해서는 기쁘거나 벅차거나 이런 감정은 없었었어요. 의외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걷는 과정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걷는 길 내내 많이 해소되기도 했었고 과정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일부터 현실로 돌아가야 되네. 난 이제 이 꿈에서 깨야 하네. 라는 생각에 서럽고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내가 매일매일 내일 어디까지 가지? 오늘 저녁 뭐 먹지? 라는 생각만 그 정도의 수준의 고민만 하면서 매일매일을 살다가 이제 순례길 종점 끝 땡 이제 넌 끝났어 이렇게 하니까 내일부터 더 이상 걸을 데가 없는 거예요. 나 내일 뭐 하지? 라는 생각이 약간 벙찐 거죠. 그래서 정신도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좀 늦게 도착한 편이었는데 막 관광객들이며 뭐 다 막 바글바글 하니까 이 성당에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여기서 아는 사람 나오고 저기서 아는 사람 나오고 막 빨리빨리 인사하고 사진 찍고 이러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고 그 도착하는 거에 대한 건 저한테 큰 의미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다시 가고 싶은지 누구랑 언제? 네, 전 다시 가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간다면 프랑스 길을 또 걷고 싶고 혼자 가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같이 간다고 하면 가족, 그러니까 뭐 제가 결혼한 사람이거나 결혼할 사람이거나 엄마 데리고 같이 걷고 싶어요. 제가 24시간 붙어 있어도 같이 매일 밥 먹고 매일 대화할 주제가 없어도 계속 같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사람은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니면 같이 걷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온다고 해도 또 혼자 걸을 생각이에요. 계절은 봄에 걷고 싶어요. 좀 따뜻할 때. 짐도 좀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봄에 걷고 싶습니다. 다시 간다면 연박하고 싶은 마을은 저는 몰리나세카라는 마을에서 연박하고 싶어요.
산티아고 13편 둘째 날 보면 거기 영상이 나오는데 이게 폰페라다에서 내려오자마자 만나는 마을이에요. 일단 폰페라다 자체도 날씨가 너무 좋았어서 진짜 그림 같았거든요. 너무 예뻐요, 풍경이. 그 좋은 풍경을 보면서 내려오자마자 갑자기 땅 동화 같은 마을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예뻤었고 그때 당시에도 나 다음에 오면 여기서 꼭 연박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예뻐 보였던 마을이었어요. 강도 있고 엄청 파란 초록빛 잔디에 사람들 막 누워있고 너무 여유롭게 점심 먹고 있고 한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순례길 이후 달라진 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되게 건강해졌어요. 제가 가기 전에 엄청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안 좋았었거든요. 퇴사를 한 이유기도 했었고 막 갑자기 그 사람을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잘만 잘 살아오다가 갑자기 그 누군가 나한테 말 걸면 갑자기 너무 긴장되고 막 계속 아프고 체하고 이렇게 몸으로 많이 반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막 나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러면서 갔던 순례길이었는데 이제 순례길을 걸으면서 매일 똑같은 그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 반복의 힘으로 되게 생각도 엄청 많이 단순해지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마음이 회복되니까 몸도 같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건강해졌고 안 좋아진 점이 있다면 무릎이 안 좋아졌어요. 제가 갔다 와서 근 한 달간을 계단을 못 내려갔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 막 그 옆에 난간 잡고 진짜 하나하나 내려갈 정도로 무릎에 후유증이 있었었고 스쿼트도 한 3개월 정도는 아예 그 헬스장을 가도 무게도 아예 못 들고 스쿼트 자체도 너무 무릎이 아파서 못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회복이 됐어요. 아마 제가 너무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막 갑자기 순례길 걸으면서 하루에 4만 보, 6만 보 이렇게 걸으니까 이렇게 후유증이 왔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좀 대범해진 것 같아요.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순례길 걸으면서 생각했던 게 진짜 내가 안 해본 것만큼 무서운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안 해본 일에 대해서 되게 겁먹고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막상 가게 되니까 그게 별게 아니었던 적이 너무너무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고 그 대범해진 것도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치다 보니까 반강제적으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면 되는구나. 내가 간 거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계속 학습을 해서 그런지 좀 대범해졌고 선택도 조금 빨라진 것 같고 근데 이게 막 진짜 체감될 정도로 확 변화하진 않았어요, 당연히. 근데도 회고를 해보면 갔다 오기 전만큼 완전 뭐 바닥을 치거나 너무 무너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순례길이라는 큰 성공을 해보기도 했었고 완주라는 큰 성공을 해보기도 했었고 어쨌든 매일매일 내가 목표한 길을 다 걸어냈으니까 그런 작은 성공들의 경험을 하면서 속에 단단한 심지가 생긴 것 같다. 그리고 걸으면서 많이 했던 생각이 각자만의 순례길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거를 정말 많이 느꼈었고 각자 이 순례길에서 경험하는 게 너무 다르고 나랑 완전히 똑같은 숙소, 똑같은 루트로 간다 하더라도 나랑은 전혀 다른 순례길을 걸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순례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좀 내가 제어하려는 그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가면 엄청 행복해질 거예요. 제가 걸으면서 너무 느꼈던 게 좋게 보려고 하면 끝없이 좋게 볼 수 있고 안 좋게 보려고 하면 끝없이 안 좋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의식적으로 좋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비가 와도 진짜 오늘 어제 겨우 운동화 말랐는데 오늘 또 비 오네? 진짜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걸으면서 진짜 오늘 뭐 17km 그 긴 길 걷는 날인데 오늘 안 뜨거워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와 오늘 비 와서 내일 뭐 구름 완전 예쁘겠다. 내일 일출 너무 예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려고 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누군가가 싫거나 하는 마음이 들 때도 그 사람의 어떤 좋은 면을 보려고 그러고 아니면 혹시 그 사람한테 그게 전가될까봐 좀 거리를 두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좋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보고자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서 그게 좀 그것도 큰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걷다가 당연히 힘들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터덜터덜 걷다가 터득한 어떤 리프레시한 방법이 자연을 좀 터치하면 덜 힘들더라고요. 그날따라 너무 몸이 무거운 거예요. 어제 어떤 숙취도 올라오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대화할 그런 에너지도 없고 막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그때 밤송이가 있었어요, 바닥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밤송이를 그 생밤을 저는 제사 때도 안 먹는데 그 생밤을 까서 먹어봤는데 너무 단 거야. 그게 너무
그 리프레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터치하는 게 굉장히 힘을 주는구나라는 걸 느꼈었고, 막 걷다가 풀 같은 게 햇빛에 비쳐서 막 너무 금빛의 어떤 갈대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를 그냥 이렇게 터치하면서 걷는데 그것도 힘을 주더라고요. 자연의 힘을. 그래서 힘들 때는 괜히 막 약간 억지 텐션 올리듯이 막 자연 이런 거 터치하기도 하고, 뭐 노래를 듣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이어폰 빼고 자연 소리 듣기도 하고, 뭐 빗소리 듣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거를 많이 보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저의 팁이라면 팁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팁은 인사를 많이 하자라는 거였어요. 저 거의 올라 부엔카미노 봇이었거든요. 그래서 첫날부터 그냥 사람만 보이면 그 말을 했어요. 올라 부엔카미노, 올라 부엔카미노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다녔는데 그거 좋았던 것 같아요. 인사를 안 받아줘서 상처받았던 적도 많았지만 인사를 어쨌든 하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저를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는 애가 되어버리는 거죠. 인사를 한다는 건 어쨌든 인연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인연들도 많았었고, 그렇게 해서 좋은 어른들도 정말 많이 만났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걷다가 뭐 부상 당하거나 아니면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혹시 뭐 괜찮냐 이렇게 말 건네는 게 되게 큰 어떤 액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말이 트이기도 하고 그걸로 스몰톡이 생기기도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인사를 하는 게 처음엔 엄청 어려웠는데 뒤로 갈수록 정말 이거 좋은 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인사를 잘하는 것. 그래서 순례길 추천하나요? 네, 완전 강추입니다. 제가 이제 순례길 끝나고 친구들 만날 때도 맨날 했던 얘기가 너도 언젠간 순례길 오게 될걸?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갔을 때 나는 지금 아니더라도 언제라고는 왔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오는 사람들이 너무 각자의 다양한 이유로 오고 오랜 기간 꿈으로 품고 살다가 이제야 은퇴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어떤 분은 아내의 오랜 꿈이라 순례길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모르던 남편분이 같이 와주신 분도 있었고, 친구 따라서 온 사람도 있었고, 순례길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그냥 밖에 여행하다가 온 사람도 있었고, 퇴사하고 오신 분도 있었고, 아니면 결혼하고 오신 신혼부부분도 있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오신 분들도 있었었고, 종교적인 이유로 온 사람도 있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라고는 왔겠다, 언제라고는 이 올만한 순간들이 있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언젠간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네. 특히나 이제 오랜 기간 꿈을 품에 안고 있었던 분이면 꼭 올 것 같고, 생각이 많거나 지금 너무 지쳤거나 지금 너무 방향을 잃은 사람이라면 너무 추천해요.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육체적으로 고생을 시켜야 생각을 좀 덜 하기도 하고, 걷는 게 생각을 정리하는 데 되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 공장이란 말이에요. 고민 공장이라서 이게 끊이질 않고 계속 돌아가는데, 어쨌든 걷는 시간 동안은 쉬는 시간 같은 거예요. 내가 그 걷는 시간 동안 일을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걷는 시간 동안 누구와 함께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까 나에게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쉬는 시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추천합니다. 오셔서 여러분만의 순례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산티아고 Q&A 2탄 끝입니다. 이렇게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 순례길이 마냥 행복했거나 엄청 좋았던 순간만 있는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 순례길 영상들을 너무 좋게 봐주시고 댓글로 너무 따뜻하게 응원해주신 덕분에 이제야 비로소 제 순례길이 완성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31일간의 여정들을 매주 덜어내기도 하고 복귀하면서 영상을 만들었고,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더해지면서 이 흐릿해져 가고 있던 제 순례길의 순간들이 잘 다녀온 하나의 소중했던 추억으로 매듭지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같이 제 순례길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산티아고 시리즈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끝!